계속해서 프레임 버퍼 알아봅시다. 오픈GL을 통해서 그려질 색상 깊이 스텐실 버퍼의 합체를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프레임 버퍼를 쓰고 있었어요. 어디에 쓰고 있었냐? 네, 화면에 그려지는 이거. 네, 이게 프레임 버퍼죠. 이, 이 화면 자체가 프레임 버퍼예요. 그러니까는 그림이 그려질 컬러 버퍼. 그리고 이 어떤 걸 뒤에 그리고 어떤 걸 앞에 그릴지를 이렇게 연산하는 데 쓰는 뎁스 버퍼.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지우긴 했지만 여기에 외곽선을 그릴 때 썼었던 스텐실 버퍼,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프레임 버퍼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픈GL 컨텍스트를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 GLFW 쪽에서 그 어떤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하면서 그 윈도우를 만들면서 같이 디폴트 프레임 버퍼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먼저 프레임 버퍼를, 화면에다가 표시할 프레임 버퍼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는데, 그 프레임 버퍼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프레임 버퍼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어드밴스드 피처 1번 챕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나머지들은 뭐 물론 기초적인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용 방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데 비해서 이 프레임 버퍼라는 거는 조금 알아둬야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다가 쓸 수 있냐? 렌더링된 장면을 텍스처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는 프레임 버퍼에다가 먼저 렌더링을 하는데, 그 프레임 버퍼의 이 컬러 버퍼를 마치 텍스처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텍스처를 다른 오브젝트를 그리는데 텍스처로 활용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스트 프로세싱. 그러니까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그 그림에다가 뭔가 그 이후에 처리 과정 같은 것들을 붙이는 거. 그거를 후처리. 그러니까 포스트가 이 후를 의미하는 단어고, 그리고 프로세싱이 어떤 처리 작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처리 작업을 프레임 버퍼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버퍼를 초기화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여기 수업에서 다룰 거는 특히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을 약간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 어드밴스드 렌더링 부분에서 디퍼드 렌더링을 하는 부분에서 또 비스무리한 개념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커버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버퍼의 전체적인 사용 과정을 한번 훑어보면은, 먼저 프레임 버퍼 객체를 만들어요. 이거는 오픈GL 안에서 어떤 걸 쓰든 마찬가지죠. 내가 텍스처를 쓰고 싶다. 그럼 텍스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버퍼 오브젝트를 먼저 제너레이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쉐이더를 쓰고 싶다. 그럼 쉐이더 오브젝트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프레임 버퍼도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걸 먼저 생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버퍼라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컬러 버퍼, 뎁스 버퍼, 그리고 스텐실 버퍼, 이거를 연결한 거를 프레임 버퍼라고 불렀잖아요. 이 컬러 버퍼,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를 렌더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렌더 버퍼를 생성을 해가지고 붙여야지 그렇게 붙여서 하나의 프레임 버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 버퍼가 필요하겠죠. 얘네들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 버퍼를 프레임 버퍼에 연결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작업, 렌더 버퍼의 조합이 프레임 버퍼로 사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저게 뭐냐 그러니까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이 특정한 그 뎁스 버퍼와 특정 컬러 버퍼를 조합을 했을 경우에는 프레임 버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과 이거를 조합을 했을 때 이거를 프레임 버퍼로 사용이 가능한지 하드웨어에게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서, 만약에 그 조합이 안 되면은 조금 더 일반적인 조합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 버퍼 환경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컬러 버퍼는 RGBA 8비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전체 32비트 한 픽셀을 표현하는데 32비트를 쓰는 컬러 버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뎁스 버퍼는 32비트 혹은 24비트로 돼 있고 스텐실 버퍼는 8비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이 가장 무난한 조합이다.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작업을 할 때 내가 컬러 버퍼를 뭐 이를테면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값을 4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버퍼로 만들어 볼까 해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프레임 버퍼 렌더 버퍼의 조합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일단 프레임 버퍼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프레임 버퍼에다가 텍스처를 연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렌더 버퍼를 생성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더 버퍼를 그냥 기본 렌더 버퍼를 붙일 수도 있지만 텍스처를 렌더 버퍼처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텍스처를 렌더 버퍼화 시켜가지고 프레임 버퍼에다가 붙여 넣으면은 프레임 버퍼에 그려진 텍스처를 바로 다른 오브젝트를 그리는데 쓰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렌더 버퍼에다가 프레임 버퍼, 텍스처 버퍼를 붙일 건데, 텍스처를 붙일 건데, 그 텍스처가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은 몇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width, height, 포맷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 외에 비어있는 텍스처 함수를 생성하는 걸 그런 걸 추가를 하는 그런 리팩토링 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추가가 됐죠. 이 펑션 일단 그냥 빈 텍스처 만들기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요거를 먼저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코드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어디요? 뭐 텍스처 .h에다가 보면은 이미지로부터 텍스처를 생성하는 펑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create 하고 with height 이렇게 세팅해 주면은 그런 빈 텍스처를 만드는 그런 펑션을 만들게요. 그래서 비어 있는 텍스처를 만들어서 프레임 버퍼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프레임 버퍼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이 컬러 버퍼를 텍스처화해서 다른 데다가 이제 쓰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get width, get height, get format 이렇게 세 개의 getter 펑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우리의 코드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 요런 멤버 베리어블들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멤버 베리어블들도 같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카피를 해서 그래서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탭 잘 맞춰주고요. 네, 보시면은 width와 height는 기본 0으로 세팅되어 있고 기본 포맷은 GLRGBA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서 여기에 width와 height 포맷을 입력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그 값을 세팅하고 거기에 맞춰서 텍스처를 생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장을 하고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 텍스처를 생성하는 부분 코드를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 넣겠습니다. 네, 코드로 옮겨가가지고 texture.cpp에다가 제일 위쪽으로 올려보면은 create from image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위쪽에다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텍스처 포맷을 세팅하는 부분에 펑션이 아직 없네요. 가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은 이전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하이라이팅을 미처 못했는데 여기에 set texture format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로 옮겨가지고 네 texture.h의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create 펑션 구현했고 그 다음에
set texture from image 구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 부분을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로 옮겨가가지고 어디냐면은 이게 set texture from image라는 함수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미지로부터 바로 width, height 데이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제거하고 이렇게 붙여 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요렇게만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PT에는 그 set 텍스처 포맷 함수가 있군요. 네,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코드에 네, 어디다 할까요? set filter, set wrap 밑에다가 붙여넣죠. 네, 그래서 이렇게 with, height, format 그리고 GL text image 펑션을 콜하는 게 밑에 set texture from image랑 거의 비스무리한 형태예요. 그죠? with, height, format, GL text image 호출하는 부분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with, height, format 세팅하고 그 다음에 text image 호출할 때 끝에 부분에서 null ptr을 집어넣고 있죠. 여기에 원래 뭐가 들어가냐면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죠? 데이터에 포인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널 포인터에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참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메모리 텍스처가 저장될 메모리는 할당을 하고 실제 카피를 하진 않습니다. 아래쪽 펑션 어떻게 되죠?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이미지 데이터를 복사를 하죠. 네, 그런 함수였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널 포인터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복사는 일어나지 않고 메모리 할당만 한다. 그래서 이 펑션을 콜을 해줘야 비로소 그때 텍스처가 사이즈는 얼마고, 위스가 얼마고, 하이트가 얼마고, 포맷은 어떤 건지 그걸 알아내가지고 메모리 할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을 시켜주기 위해서 널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GL 텍스트 이미지 2D를 호출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텍스처 쪽에 리팩토링이 끝났고 이제 이 텍스처 클래스를 이용한 프레임 버퍼 클래스를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카피를 이렇게 쪼르륵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우리 코드에 새 코드를 추가를 하죠. 소스에다가 new 파일 눌러가지고 파일 이름은 frame buffer.h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붙여 넣고 한번 보시죠. 코드를. 네. if undefined, define 그리고 end if 이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쪽에서 텍스처 포인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 헤더 파일을 인클루딩을 하고 있고 프레임 버퍼 클래스도 똑같이 create 펑션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bind to default라는 스태틱 펑션인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건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private로 프레임 버퍼에 생성자가 붙어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 처음에 초기화할 때 컬러 어태치먼트를 하나를 가지고 뭔가 초기화하는 요 부분도 원래 우리가 다른 데에서 만들었었던 클래스랑 비스무리한 형태고 나머지는 getter 네, 헤더 그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의 getter 그리고 바인딩 펑션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짐작하겠지만은 모든 오픈GL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거 오브젝트를 바인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바인딩을 하는 그런 함수일 테고 그 다음에 컬러 어태치먼트 게터는 요 텍스처 요 안에 들어있는 텍스처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모양새는 보시면은 프레임 버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뎁스 스텐실 버퍼 이거는 렌더 버퍼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렌더 버퍼의 오브젝트도 unsigned 인티저 형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멤버 베리어블로 추가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버퍼 쪽은 우리가 텍스처로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처 오브젝트를 물론 텍스처도 딱 까고 보면은 unsigned 인티저 하나로 표현이 되는 놈이지만 우리가 이미 텍스처에 대한 기능들을 텍스처.h에다가 구현을 이미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텍스처 포인터로 만들었습니다. 왜 텍스처의 그냥 포인터냐 하면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쉐어드 포인터 형태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 유니크 포인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각각의 펑션들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구현해야 될 건 요거 그리고 여기 바인딩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init with color attachment. 예, 제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은 여기에 바로 본문이 이렇게 중괄호가 나와 있는 놈들은 여기에서 구현이 끝난 거고 나머지들이 구현이 필요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단순한 형태의 프레임 버퍼를 설계를 한 건데요. 이게 네, 렌더링될 색상 버퍼가 텍스처에 해당되도록 만들고 나머지는 렌더 버퍼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은 컬러 어태치먼트 그러니까는 컬러 버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퍼가 하나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를 쓰면은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도 컬러 값을 여러 개를 세팅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컬러 버퍼 하나를 텍스처로 이렇게 대신해 가지고 쓰는 오프 스크린 렌더링 그러니까는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프레임 버퍼에다가 렌더링하는 그런 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현 부분인데 이렇게 통째로 돼 있죠. 이걸 다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우리 코드에 프레임 버퍼 .cpp를 만들어서 네, 소스 디렉토리에다가 프레임 버퍼 cpp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탭을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탭이 들어가고 여기도 탭이 들어가고 저장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나면은 뭘 해야 되죠? 지금 framebuffer.h와 framebuffer.cpp라는 새로운 파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가 빌드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cmake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framebuffer.cpp, framebuffer.header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빌드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빌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framebuffer.cpp 안에 펑션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네, 빌드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자, create 펑션부터 보시죠. 여기에서 일단 유니크 포인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처를 만들어져 있는 텍스처를 컬러 어태치먼트로 이렇게 넘겨주면 그러면은 init with color attachment라는 펑션을 호출을 해서 그게 만약에 false를 리턴을 하면은 널 포인터를 리턴하고 아니면은 이 유니크 포인터니까는 move semantics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팩토리 메소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프레임 버퍼를 만들 건데 근데 요 안에 init with color attachment 펑션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한 화면에 잘 안 들어오네요. 요거를 조금 내려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init with color attachment 펑션이에요. 한 줄씩 봅시다. 일단 컬러 어태치먼트 세팅된 부분이 여기 m 언더바 컬러 어태치먼트로 대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멤버 베리어블에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컬러 버퍼로 이용할 텍스처가 뭐다 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gl gen frame buffers 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그 다른 뭐 gl gen buffer, gl gen texture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쓰는 함수죠. 여기에는 개수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오브젝트 ID가 저장될 unsigned 인티저에 포인터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프레임 버퍼에 대한 포인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bind 프레임 버퍼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는 무조건 프레임 버퍼 밖에 없어요. gl 언더바 프레임 버퍼라는 인자만 쓸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프레임 버퍼의 다른 종류 같은 게 아직 오픈GL 스펙에는 없거든요. 이것만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프레임 버퍼를
여기에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여기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이제 기본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가 여기에다가 세팅한 이 프레임 버퍼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다. 혹은 이 프레임 버퍼를 내가 지금 세팅을 할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인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에 텍스처를 붙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죠. 이게 내가 어떤 컬러 버퍼나 혹은 뎁스 버퍼나 혹은 스텐실 버퍼에 어떤 텍스처를 쓰고 싶을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의 인자를 보면은 지금 내가 바인딩 해놓은 그 프레임 버퍼에다가 컬러 버퍼를 붙일 건데 그 컬러 버퍼는 텍스처 2D 형태이고 그리고 컬러 어태치먼트라는 이 텍스처 안에 들어있는 텍스처 오브젝트 핸들 아이디 값을 갖고 와서 붙인다라는 거고 여기 이 끝에 머리 부분의 거는 레벨이에요. 레벨. 그래서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민맵 레벨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버퍼를 붙였으니까 나머지 뭘 붙여야 되느냐?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를 붙여야 되죠. 근데 그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는 우리가 텍스처로 따로 뽑아가지고 이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렌더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렌더 버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렌더 버퍼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gl gen 렌드 버퍼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호출을 하면은 렌더 버퍼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렌더 버퍼를 만든 거를 지금 뎁스 스텐실 버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딩을 해주고 똑같이 그 다음에 렌더 버퍼 스토리지라는 함수가 있어서 거기에 이 렌더 버퍼가 어떤 타입인가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gl 렌더 버퍼 그리고 gl 뎁스 24 스텐실 8 네. 그리고 컬러 어태치먼트로부터 get width height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함수는 이 렌더 버퍼가 사이즈는 얼마고 픽셀 포맷은 뭔지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뎁스 24와 스텐실 8 그러니까는 도합 32비트짜리 렌더 스텐실 버퍼를 붙일 거예요. 뎁스 스텐실 버퍼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 버퍼랑 스텐실 버퍼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기본적인 형태라서 이런 형태의 타입은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픽셀 타입의 컬러 어태치먼트랑 똑같은 크기, 위스와 하이트를 똑같은 크기로 맞춘 그런 렌더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0으로 다시 바인딩을 해뒀죠. 이거는 뭐냐면은 디폴트 렌더 버퍼로 바인딩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내가 GL 바인드 프로그램 혹은 GL 유즈 프로그램 이런 걸 했을 때 그 GL 유즈 프로그램의 인자에다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아이디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0을 집어넣으면 디폴트 프로그램이 바인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도 여기에 바인드 프레임 버퍼의 끄트머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디폴트 프레임 버퍼, 즉 우리가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 프레임 버퍼로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런 형태의 코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호출을 하면은 일단 여기에 세팅은 다 완료가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버퍼 렌더 버퍼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콜을 하면은 이 프레임 버퍼에다가 내가 지금 바인딩 해뒀던 여기 프레임 버퍼로 바인딩 해뒀던 m 언더바 프레임 버퍼에다가 뎁스 스텐실 어태치먼트 여기 지금 위에는 컬러 어태치먼트 0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컬러 버퍼를 세팅하는 부분이었고 뎁스 스텐실 버퍼를 세팅하기 위해서 뎁스 스텐실 어태치먼트라고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렌더 버퍼 내가 방금 만들었었던 렌더 버퍼를 끼울 거다라는 형태의 코드를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프레임 버퍼에 사용될 렌더 버퍼와 텍스처를 프레임 버퍼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코드인 거죠.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는 뭘 한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레임 버퍼가 상태가 괜찮은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크 프레임 버퍼 스테이터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이게 반드시 프레임 버퍼 컴플릿이라는 리턴 값을 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프레임 버퍼를 조합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컬러 버퍼는 640480이었는데 여기 렌더 버퍼 이쪽에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 쪽은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경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RGBA를 다 32비트로 쓰면서 뎁스 버퍼는 뭐 32비트로 쓰면은 그거는 지금 이 하드웨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프레임 버퍼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리절트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bind to default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해 놓은 요 함수죠. 그거를 호출을 하고 끝내는데 이 bind to default 함수를 가보면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gl bind frame buffer 하고 여기 끄트머리다가 0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디폴트 프레임 버퍼를 바인딩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세팅을 다시 돌린 겁니다. 네, 요 코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클래스가 만약에 그 메모리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갖고 있었던 어디 있죠? 지금 프레임 버퍼 헤더에 이렇게 세팅돼 있었던 오픈GL 오브젝트가 요거 두 개잖아요. 실은 요거까지 세 개인데 근데 텍스처 포인터는 이 소멸자로 들어갔을 때 얘는 알아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쉐어드 포인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레퍼런스 카운팅을 하다가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면은 텍스처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멸자가 알아서 동작을 하는 그런 형태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나머지 위에 두 개, 이 프레임 버퍼와 뎁스 스텐실 버퍼에 여기 할당돼 있었던 오픈GL 오브젝트를 이 소멸자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뎁스 스텐실 버퍼에 0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delete render buffer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지워주고, 마찬가지로 프레임 버퍼도 delete frame buffe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하는 부분은 네, 아까 아래쪽에서 본 거랑 똑같은 형태. 여기 코드랑 똑같죠? 여기다. 여기 요 부분이랑 코드가 똑같죠? 프레임 버퍼를 내가 지금부터 내가 만든 이 프레임 버퍼를 쓸 거야 라는 거를 세팅해주는 그런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 create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만든 이 프레임 버퍼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 바인드를 호출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형태로 코드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프레임 버퍼를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context.h에다가 이 프레임 버퍼 멤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카메라 세팅된 부분 밑에다가 코드를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context.h에 가서 카메라 세팅하는 부분 밑에다가 붙여 넣고 탭을 맞춰 놓고,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 context.h에서 위쪽에다가 이 프레임 버퍼 헤더를 인클루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클루딩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undefined symbol이라는 에러가 안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쉐입에 화면 크기랑 동일한 프레임 버퍼를 생성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프레임 버퍼를 내가 우리 창의 크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렌더링하는 화면의 크기랑 동일한 프레임 버퍼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씬을 렌더링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텍스처를 다시 화면에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그리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리쉐입 펑션에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이렇게 코드를 복사를 해서 코드에 context.cpp에 리쉐입 펑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창의 크기를 조절을 할 때 이거를 자동으로 호출이 되도록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줄 맞춤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 줄이어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스, 하이트가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화면 크기랑 똑같은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텍스처를 어태치를 하고 있는 프레임 버퍼를 만든다. 네, 이런 형태로 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텍스처를 나중에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그 텍스처는 어떻게 이용하냐? 나중에 이제 프레임 버퍼에서 get color attachment 이렇게 하면은 그 텍스처를 리턴 받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프레임 버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화면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에요. 자, 계속해서 렌더에서 장면을 그리기 전에 생성한 프레임 버퍼를 바인딩을 해두겠습니다. 네. 장면을 그리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 클리어를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클리어 전에다가 이 프레임 버퍼 바인드 펑션을 한번 호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context.cpp에 렌더 펑션에 네, 여기에 클리어 하는 부분 위쪽에다가 이렇게 바인딩을 먼저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장면을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여기 주석은 필요 없고요. 요 아래쪽에 요 코드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의 제일 밑에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난 후 요게 지금 창문 3개 그린 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줄바꿈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먼저 프레임 버퍼 바인딩을 해요. 그러면은 디폴트 프레임 버퍼, 즉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프레임 버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프레임 버퍼에다가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져요. 뭐 화면을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뎁스 테스트를 키고 카메라 세팅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 3개 그리고 네, 바닥까지 합쳐가지고 박스죠.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문 3개 다 그리고 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디폴트 화면으로 그림이 그려질 대상을 변경을 합니다. 여기에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화면도 클리어를 해요. 그리고 텍스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트랜스폼에 보면은 2배씩 그 스케일링한 매트릭스를 그냥 하나 떨렁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컬러 어태치먼트 바인딩을 해줘요. 그러니까 프레임 버퍼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텍스처를 바인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텍스처 프로그램에 이 유니폼의 0번 슬롯 그러니까 이 프레임 버퍼죠. 지금 여기에 프레임 버퍼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텍스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형태의 코드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컴파일을 먼저 진행을 해보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컴파일이 됐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어떤 화면이 그려질까? 어떤 화면이 그려질까? 보면은 네 동일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왜 동일하냐? 우리가 동일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코드에서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텍스처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바로 그 우리가 이전에 세팅했었던 프레임 버퍼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플레인으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꼴이기 때문에 그 텍스처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이 플레인이란 놈이 가로 1, 세로 1인 그런 저기 뭐냐 플레인이었잖아요. 예. 그냥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씩 해줘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치까지를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1로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네, 화면의 절반씩만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네, 이렇게 화면의 절반씩을 채운 그런 그림이 돼버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텍스처를 사각형 하나에다가 그냥 그대로 입힌 그런 그림인 거예요. 요 사각형 부분이. 요 사각형 부분의 안쪽은
우리가 만든 프레임 버퍼에다가 이전에 그렸었던 그림을 죄다 그려 넣은 거고, 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뷰포트를 살짝 작게 세팅해가지고 그린 거랑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이를테면은 그림을 여기에서 스케일링 뿐만 아니라 회전까지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로테이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앵글 GLM의 라디안 30도만 회전한, 그리고 축은 Z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Z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도만큼 회전시킨 그런 형태로 이미지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 네, 지금 뭔가 어정쩡하지만 이렇게 화면이 30도만큼 회전된 상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한 씬을 먼저 텍스처에다가 렌더링 한 다음에 그 텍스처를 다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의 테크닉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텍스처로 뽑아 넣으면은 이 IMGUI 쪽에다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화면에 이 IMGUI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제가 따로 그 수업 자료로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지금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놓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 여기에 이 부분은 다시 돌려놓고요. 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쪽 돌려놓으려면 이걸 두 배씩으로 해야 되겠죠. 네, 두 배씩으로 다시 바꿔놓고 UI 쪽에다가 여기 체크박스 애니메이션 밑에다가 이렇게 IMGUI 하고 이미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텍스처 아이디는 텍스처 아이디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텍스처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오픈GL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픈GL 텍스처 아이디예요. 그래서 frame buffer get color attachment get 하면은, 그러면은 텍스처 아이디가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 사이즈는 일단은 그냥 임의로 적어줄게요. 네. 화면을 꽉 채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imback2라는 타입을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 어태치먼트의 사이즈가 위스 하이트잖아요, 그죠? 네, 위스 하이트 그리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서 얼마냐 위스를 하이트로 나눈 값, 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150 픽셀 곱하기 어스펙트 레이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스펙트 150, 네,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I'm texture 2D, ID 형식이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형을 강제로 변환을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요 사이즈로 IMGUI 안쪽에다가 이 텍스처를 그린다. 네, 이런 형태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 네, 빌드를 하고 렌더링을 해보면,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아래쪽에, 네, 이 화면이 그대로 그려지는 게 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 화면이 지금 완전히 텍스처로 렌더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텍스처로 렌더링이 돼서 그게 여기 텍스처로서 그림이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면 전체를 채우는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화면에다가 뿌리고 있다, 이 텍스처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뭘 할 거냐? 자, 네, 육안으로 달라진 점은 없는데, 화면에 직접 그린 형태가 아니라 텍스처에다 먼저 그리고 그 텍스처를 다시 그냥
옮겨 붙인 그런 형태가 됐으니까 이 텍스처에다가 어떤 효과 같은 거를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바로 포스트 프로세싱에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어떤 후반 처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뿌려준다. 그런 형태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후처리 부분을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인버트예요. 그래서 인버트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쉐이더 코드를 붙여넣고 설명을 드리죠. 일단 쉐이더 쪽에 부분에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invert.fs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버텍스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뭐죠? 버텍스 컬러 텍스트 코디네이트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우리의 texture.vs의 아웃풋이랑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 아웃의 버텍스 컬러 텍스트 코디네이트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texture.vs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딩하는 부분의 코드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거니까 그때 더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면은 texture.fs랑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texture.fs에서는 픽셀 값을 갖고 와가지고 텍스처로부터 갖고 와서 디스카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알파 값이 0보다 이렇게 0.01보다 작으면 디스카드를 하고 그 텍스처 값을 그대로 렌더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어디죠? 이 context.cpp의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서 렌더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사각형을 렌더링 할 때 이 텍스처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렸던 화면이 그대로 나온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텍스처 프로그램 대신에 인버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픽셀의 RGB 값을 1에서부터 빼서 그러니까는 이 색상에 그러니까 인버트된 색상 인버트된 색깔이 나와서 그림이 반전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한번 그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그램을 저장할 프로그램 포인터를 컨텍스트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코드에 이거는 이제 닫고 여기에서 context.h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에 하나를 추가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프로그램 로딩 해야겠죠. 네, 로딩하는 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에 붙여 놓겠습니다. context.cpp에 프로그램 로드 하는 부분 제일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탭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줄이 돼도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네 버텍스 쉐이더는 텍스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텍스처 버텍스 쉐이더를 그대로 이용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인버트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해서 포스트 프로그램을 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저기 뭐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 이 포스트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가지고 제일 밑에 이 사각형 그리는 이 부분에 텍스처 프로그램 대신에 이렇게 포스트 프로그램으로 다 바꿔주면은 됩니다. 네, 나머지 과정은 여기 나머지 과정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원래 텍스처 프로그램 썼던 부분을 포스트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네, 컴파일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요. 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네, 화면의 색상이 반전이 돼서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여기 지금 이 IMGUI에 그려져 있는 요게 원래 이제 색상인데 그거의 RGB 값을 1에서부터 뺀 반전된 색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포스트 프로세싱이죠. 네. 만약에 이제
화면을 일순간 약간 반전시켜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잠깐 동안 원래 텍스처 프로그램 대신에 포스트 프로그램으로 싹 바꾸면은 반전된 그런 효과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는 그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거를 이를테면은 프로그램 포인터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glfw 타임을 호출했을 때 get time 이걸 호출했을 때 여기에 사인 함수를 한번 거치게 해가지고 그게 0보다 클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그램을 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텍스처 프로그램을 쓴다. 뭐 이런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반전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실행을 해도 반전이 됐다 말았다 하는 그런 형태의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물음표죠. 물음표를 쓰고 이거 그냥 프로그램 get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원래 색상이었다가 반전됐다가 원래대로 들어왔다가 이런 깜빡깜빡거리는 효과 같은 거를 낼 수 있어요. 좀 주기를 좀 짧게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주기가 2파이니까 6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6초 이렇게 하면은 0.5초마다 약 0.5초마다 한 번씩 깜빡거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6으로 나누면 안 되죠. 6으로 곱해야죠. 네. 네, 이렇게 이러면은 6배 빨라지니까 그래서 0.5초마다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 번외편이니까는 원래대로 코드를 돌려놓고요. m 언더바 포스트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그램 여기에는 get터가 붙어 있어야지 로우 포인터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 코드를 고쳐놓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죠.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포스트 프로세싱은 굉장히 많이 쓰는 놈이에요. 뭐냐면은 감마 코렉션. 네, 감마 코렉션을 위한 감마.fs를 추가하겠습니다. 감마의 프로그래먼트 쉐이더.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의 쉐이더 부분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감마.fs 해서 붙여넣고 요거는 앞에서 봤었던 인버트랑 다르게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 유니폼 값이 감마 값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 감마 값을 받으면은 우리가 받았었던 이 픽셀 텍스처 픽셀 값에다가 감마 승을 해줘요. 네, 감마 승을. 그러니까 감마 값이 1이면은 원래 픽셀 값이 나오는 거고 감마 값이 2면은 원래 픽셀 값에다가 각각 제곱을 하는 건데 이 픽셀 RGB 값은 무조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곱을 하면은 좀 더 이 값이 떨어지겠죠. 0이 아닌 0 이하의 값을 제곱을 하면은 원래 크기보다 작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감마 값을 1보다 크게 주면은 얘는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감마 값을 1보다 작은 값으로 주면은 이게 이제 약간 루트의 그래프랑 비스무리한 형태가 되면서 화면이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감마 코렉션은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에 세팅해서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니터에 따라서 어떤 모니터는 너무 어둡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모니터는 너무 밝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마 코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당한 밝기로 조절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마를 imGUI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볼 거예요. 코드를 계속 보시죠.
그래서 감마 멤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멤버 베리어블을 카피를 해가지고 context.h에 이 프로그램 포스트 프로그램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인자를 이제 imgui에서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랑 그리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부분에 코드를 고치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은 invert.fs 대신에 gamma.fs를 쓴다. 네. 그리고 드래그 플롯을 이용해 가지고 감마 값을 세팅해주는 부분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그램에다가 유니폼 값으로 이 우리의 멤버 감마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멤버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context.cpp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invert.fs 대신에 gamma.fs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imgi 쪽에서 카메라 밑에다 갈까요? 카메라 부분, 네, 카메라 부분에 클리어 컬러 밑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 imgi 드래그 플롯 하고 감마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감마에 포인터를 넣고 스피드는 0.01씩 움직이는 걸로 하고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이고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유니폼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포스트 프로그램에 set uniform 펑션을 이용을 해서 감마라는 그 베리어블에다가 우리 멤버 베리어블 감마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죠. 컴파일은 일단 잘 됐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감마의 값이 1로 세팅이 돼 있죠. 이거를 증가를 시키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거를 1보다 작은 값으로 이렇게 세팅하면은 점점 밝아지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그 밝기가 너무 어둡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감마 값을 작게 줘 가지고 밝은 화면으로 만들고 화면의 분위기가 너무 밝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둡게 해 가지고 네, 어둡게 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해 가지고 네, 프레임 버퍼랑 포스트 프로세싱 그 기능을 이용해서 감마 코렉션 하는 것까지를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레임 버퍼는 지금 이 포스트 프로세싱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파트의 어드밴스드 피처를 다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